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돕는 5가지 트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결심하고 실행할 때 보통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야?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 여러분은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제 결론은 내가 나를 믿으려면 스스로를 돕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을 돕는 행동은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다는 얘기죠. 자기 컨트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하버드대 교수고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거가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 나오는 자기 통제 대목을 바탕으로 쉽게 전하겠습니다. 핑거는 자기 통제가 인간의 선한 본성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기 통제 강화법 첫 번째는 일단 물리적인 기법입니다. 우리는 이걸 오디세우스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오디세우스 기법이니까 오디세우스가 누구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고대 그리스 최고의 서사신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죠. 오디세이아는 그리스군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무려 10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국 이타카로 귀환하면서 겪는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지략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꾸민 큰 목마 안에 그리스군을 숨겼던 트로이 목마 전략이 바로 이 오디세우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똑똑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만나는 치명적인 님프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돛대에 자기 몸을 단단히 묶죠. 선원들의 귀에는 밀랍을 발라서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이렌은 목소리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유혹적이어서 세이렌 구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오디세우스는 자신도 가만히 있다가는 그 유혹에 넘어갈 걸 알고 미리 스스로 몸을 묶어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통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기법을 우리는 오디세우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장 보러 갈 때 충동 구매를 안 하려면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가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배부른 상태에서 가야 맛있는 것들을 봐도 마구 사지 않게 됩니다. 또 다이어트 중이라면 집에 아예 과자나 간식을 안 사두는 겁니다.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쵸? 아무리 일찍 일어나겠다고 결심을 해도 아침이 되면 내가 맞춰둔 자명종을 끄고 다시 자. 그럼 잠결에 쉽게 끌 수 없도록 시계를 멀리 두고 자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SNS 중독이야. 그렇다면은 앱을 폰에서 지워서 사용을 자제하는 방법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쵸?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같은 걸로 월급의 일부를 아예 떼놓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할 일을 끝낼 때까지 새로 나온 재미있는 소설책을 사지 않는다든가, 계획이나 결심을 아예 미리 공표하고 자진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디세우스 기법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결심을 미래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요, 이런 오디세우스 기법으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편집자와 약속한 작품 마감 시한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인한테 자기 옷을 다 숨기게 한 거죠. 내가 마감을 끝낸 후에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옷이 없으면 밖에 못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물리적인 통제를 가한 겁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면 갈등을 빚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내가 싫은 사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애초에 가지 않는 거. 만나지 않으면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또한 현명한 오디세우스적 기법입니다.
예컨대 내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애당초 다 차단해버리는 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현명한 삶의 전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먼저 비용을 딱 지불하는 거. 이게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좋은 전시회가 있다. 그럼 딱 미리 예약을 해두는 거죠. 사람이 막상 당일이 되면은 괜히 날씨가 안 좋아서 뭐 피곤해서 나가기 싫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미 돈을 냈으니까 어떻게든 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당일에는 환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방법으로 런던에서 연수할 때 부지런히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다녔고요. 결과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뭐 운동 같은 경우도 미리 수업료를 내고 쿠폰을 끊어두는 거죠. 예약했다가 안 가면 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학원 수업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실행 의지를 돕는 겁니다. 이미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부담이 더 크게 뒤따르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통제 전략입니다. 스티븐 핑거의 이 책에는요, 인식 재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나 뭐 초콜릿 같은 거 달달한 걸 되게 좋아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걸 먹으면 내 건강이 정말 악화돼. 혹은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령 맛있고 기분 좋아지는 음식일지라도 절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나에게 해로운 거라고 생각을 확실히 바꾼다는 거죠. 자, 극단적으로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손이 안 갑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 음식을 좋아하다가도 뭐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쉽게 우리가 손이 안 가겠죠.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인식이 재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가 수월해집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나를 막 모욕해요? 그럼 화가 나죠. 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화내고 싸우고 예컨대 뭐 폭력으로 치닫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상대의 모욕에 대한 내 반응을 통제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왜 공격해? 기분 나빠.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효과가 없어.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네가 미성숙하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무시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의 대응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싸우면 뭐 결국 나중에는 대부분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미래의 나를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통제를 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그래야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진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환경적인 불안정성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오늘의 나만큼 내일의 나도 비슷하게 중요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중요하면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건 내일의 가치가 오늘의 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만 중요해서 오늘 기분대로만 살면 사실 내일의 나를 돕기는 힘듭니다. 내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당장 쉬는 게 더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미래의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현재만큼 가치가 있으려면 환경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할 만한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내일을 위해 오늘 일할 이유나 동기가 줄어들겠죠. 환경이 불확실하면 사람은 즉시 보상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내 상황이 지금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미래의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적용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첫째, 작은 성공을 많이 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두 번째, 방 정리를 한다.
세 번째, 미래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여러분, 특히 두 번째, 방정리. 자기가 있는 곳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생각보다 자기 통제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어질러진 곳에서보다 깨끗한 곳에 있으면 생각과 행동이 덩달아 정리되는 경험 해보셨죠? 자기 절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는 꼭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같은 맥락에서요. 외출했다가 귀가했는데 엄청 배가 고파. 안 씻고 퍼질러 있으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과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쵸? 근데 샤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개운해진 상태에서는 식욕을 조절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통제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뇌에서 자기 통제나 행동에 관한 결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뇌내 맨 앞에 있는 이마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마엽 부위가 꽤 큼직하고 대사작용을 하는데 그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데요. 그 결과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의지력을 쓸수록 혈당,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의지력이 떨어질 때 예컨대 설탕을 넣은 레모네이드 같은 걸 마시면 다시 자기 통제 능력이 회복됐대요. 역으로 저혈당, 만취, 마약 상태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결핍되면 자기 통제력이 줄어듭니다. 죄수들한테도 건강보조제를 제공하면 충동적인 폭력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론은요. 머리를 많이 쓰고 나면 달달한 것도 좀 먹어줘야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설탕 대신 쓰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있죠? 그걸 넣은 레모네이드로는 자기 통제력 회복에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기왕 먹을 거면 진짜 설탕을 먹어야 된다. 제로 콜라 말고 오리지널 콜라를 마셔야 회복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기 통제력 상승을 위해서 자기 의지력의 총량을 좀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결단하고 결심하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자기 통제력도 강화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자기만의 작은 규칙들, 꼭 지키는 루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성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의지력 총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통제력 같은 거는 유전적인 경향도 있는데요. 우리가 후천적 노력으로 제2의 천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아주 사소한 규칙이나 결심이라도 계속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 자기 통제력 강화법 나눠봤는데요. 정리하면 물리적인 오디세우스적 제약기법,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인식을 재설정하는 방법, 환경의 불안정성을 줄여서 내일의 나를 기대하는 방법, 영양 개선, 마지막으로 습관과 루틴으로 의지력 총량을 키우기, 이렇게 5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이 책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대강 두껍죠? 여기서 주장하는 핵심은요. 인류는 역사적으로 점점 덜 폭력적이고 더 평화롭게 변해왔다는 겁니다. 문명, 교육, 법제도 같은 것들이 점차 인간의 야만성을 누르고 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아닌데? 세상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라는 반론이 있다면 그거는 미디어, 뉴스 탓이다. 뉴스는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사례만 보여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 책 제목이 말하는 인간 본성의 선한 측면, 즉 4가지 천사는 이렇습니다. 감정이입, 자기 통제, 도덕 감각, 그리고 이성.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자기 통제 관련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5가지 자기 통제 트릭 실생활에 잘 적용해서 하반기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좀 더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짧게 공지 하나 드리면요. 제가 이번 여름에 방송기자 준비하는 언론고시 후배님들을 위한 강의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여름에 마냥 놀고 싶은 마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디세우스적 기법을 사용해 본 겁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강의 링크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한겨레 교육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에세이 강의를 오픈했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지난 17년 기자 경력을 10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필요한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뵐게요.